일단 밤사이 미국 시장 네.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미국 시장 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반등이 세게 나왔고 매도 설마 여기에 걸려는 저 간밤에 저도 이제 다른 고객님들 좀 몇몇 종목들을 걸어놓고 왔는데 간밤에 카톡들이 좀 왔어요. 왜 체결됐다고? 그래서 왜 됐지? 해서 보니까 막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사실 오늘 밤 크게 엄청 기대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2.7% 나스닥 기준 2.7% 올라왔고요. 근데 아직 뭐 사실 대외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과하게 밀렸으니까 좀 올라오는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번에 밀렸었던 우리가 그 공포지수 8까지 갔었던 익스트림 피어까지 갔었던 거기 때 가니까 이제 확실히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 마찬가지로 위에 좀 첩첩이 쌓인 이제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이번에 하락 시장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닷컴 버블,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2009년 리먼 사태죠. 그다음에 이번에 2020년 때 그다음에 지금인데 지금 보면 거의 1경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원 정도 빠졌다고 해요. 닷컴 버블 때 한 6천억 정도 빠졌는데 지금 한 1경원 정도 빠지는 거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 시장 네, 그렇죠. 규모가 커진 완전히 상태에서 다르지. 빠진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은 돈들이 날아갔다. 가장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돈이 날아갔다라는 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사실 금리 인상기 초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좀 자금 회수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정말 현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처음 겪는 이거는 뭐 전문가 비전문가 할 거 없이 아니 이거는 대부분 다 이번에 처음 새로 들어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20, 30년 된 그럼요. 분들도 예, 처음 맞습니다. 겪는 예. 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금리 인상할 때만 해도 금리 인상기 초반에만 고통스럽지 결국은 전국에는 오른다였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금리 인상 뭐 올 후반부에 갔을 때 어느 정도 그 올라 있거나 또는 나중에 뭐 내년 이맘때쯤 가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초반의 하락이 굉장히 조금 강렬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비관론자들의 힘들이 사실 굉장히 힘을 지지도 받았었고 저처럼 상방론자를 항상 외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어려운 구간들 통과하고 있는데 역적되는 거지 뭐. 그죠. 예. 아니 좋다며 비중 늘렸다며 이러면서 욕 먹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거는 뭐 저희들의 숙명인 것 같고 어쨌든 일단 지금 양호하다기보다는 사실 뭐 특히 미국 주식들 빠진 거에 비하면 개별 종목들에 비하면 아직 지수는 아주 올라오기는 쉽지는 아직 갈 길은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바닥 확인 작업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장전에 좀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하면서 다음 주에 한번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폭락이 왔었잖아요. 네. 만기일 날. 옵션 만기일 날 폭락이 왔었는데 신용 잔고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 뭐 사실 이 정도는 폭락장에 비하면 사실 줄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신용 잔고가 줄지 않으면 1월 달, 2월 달 하락장에 신용 잔고가 줄여질 수 있을 만큼은 대부분 다 줄여진 거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대부분 신용잔고로 인한 하락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였는데 일단은 신용잔고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엄청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용잔고로 인한 시장의 그 과매도적인 해석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번에 계속 시장에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CFD 계좌들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좀 많이 잔고가 줄긴 했는데 그때 이제 목요일 날 1시 이후에 CFD 관련 반대 매매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이 겹쳐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그 매수와 매도를 증폭시키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국내 개별 주식들에서. 그러니까 이건 공매도도 아니고 그다음에 차익 거래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또 창고도 외국계 창고로 나와요. 그래서 뭐 교보증권이나 시킴증권이나 메리츠증권이나 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직접 거기서 CFD로 나온 매매로 하는 그 증권사들은 대부분 모건스탠이나 그다음에 뭐 JP모건이나 뭐 이런 쪽 이제 외국 증권사 창고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외국계가 들어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창고 분석하시는 분들. 근데 요즘에 그게 워낙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창구 분석이 점점 갈수록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너무 좋을 때, 또는 너무 나쁠 때 1시 이후에 증폭이 좋을 때는 사실 뭐 증폭이 될 일은 별로 사실 없지만 이제 하락할 때 1시 전후로 해서 반대매매를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물량, 그다음 1시 이후에 나온 물량들 이런 거 보면 과하게 빠졌죠. 그래서 그날 CFD에서 좀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오거나 좀 장중에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거 한번 계속 앞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급락하는 장이 이제 확률적으로 뭐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좀 이번에 경험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전에 조금 몇 가지 뉴스들하고 공시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금 나온 뉴스인데요. 파월이 필요하다면 금리 중립 수준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5에서 3.0 정도 중립금리 보는데 필요하면이죠. 전제 조건이 필요하면 금리 중립 수준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건데 과연 저 필요하다면의 조건이 그렇죠. 아마 저거겠지.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 달에도 또 그렇죠. 또 오르면 또 그렇겠죠. 오르면 예. 인플레이션 수치가 뭐 가라앉는 느낌이 그렇죠. 없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튀어나오는 기사에 거지, 뭐 75 너무 우리가 BP. 겁먹을 필요도 없고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기사에는 다 내성이 생기셨잖아요. 뭐 그래도 겁나는 거예요. 올려봐 한번. 올려봐. 약간 그 이제 시장은 점점 이제 아마 내성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20일 방한하는데 바로 삼성전자부터 가겠다. 사실 뭐 삼성전자 플러스 반도체 관련 주식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라기보다는 좀 기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미국에서 2차 전지 공장 이제 더 증설한다고 했을 때 사실 2차 전지 주식들이 크게 생각보다 많이 반응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반응할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상반기 중에 미국이 20조 원 파운드 착공 들어가다고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계속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관련 주식들하고 삼성전자도 사실 파운드리가 잘 돼야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안내한다고 하는데 뭐 하시면 되세요? 근데 네. 이게 데자뷰 같지 않아요? 이게 언제지? 몇 개월 전에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삼성 미국의 투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나와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이 있으면서 막 그렇죠. 그랬을 때도 이런 논란 그렇죠. 삼성 공장을 짓는다 안 짓는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공장을 결정지면 투자를 결정지면 삼성전자가 오를 거야라고 기대했지만 사실 하나도. 그 순간부터 그렇죠. 하라고 나왔단 네. 말이에요. 뉴스 소재 소멸로.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든이 와서 삼성전자에 무슨 얘기를 하던 그게 또 어떤 소재 소멸이 되지 않을까. 뭐 근데 사실 기대감이 있진 그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버텨 있는 상태였었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와져 있는 상태고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공장을 짓는다는 건 어쨌든 삼성전자가 돈을 넣는 투자하는 구간이에요. 그렇지. 네, 당분간은 투자에 더 집중하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비하고 소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부장들이 낮다라는 거죠. 이 흐름은 저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한솔케미칼이라던가 솔브레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삼성전자는 7만 원 이하에서는 저는 배당주로서는 이번 주 배당금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로서는 오케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근데 대신에 캐피탈 게인, 주가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은 저는 더 시간 어떻게 보면 지금 적금하기 좋은 구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파운드리라던가 여러 가지 앞으로 성장이 좀 계속 이제 잘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니까요. 그런 게 있고요. 그거와 좀 약간 곁들일 만한 게 이런 거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캐시카우 물론 우리가 파운드리를 계속 집중하고 있긴 합니다만 디램에서도 4년 뒤에 2배 정도 성장한다라는 아주 전망 좋은 기사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던가 뭐 메타버스 관련 이제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인해서 서버 디램 이거 사실 서버 디램은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시장 성장성 그 전문 업체에서 시장을 추정해 봤더니 여전히 디램 구간에서 디램 성장 시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소부장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봐야 되는 이제 원익 시리즈라던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테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어쨌든 시장 안에서의 주도주가 별거 없고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이 살 거 없으면 반도체나 사자.
이렇게 되는 섹터가 살 거 없는데 뭐 사지 했을 때 그냥 상식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관성적으로 떠오르는 게 반도체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볼 것뿐만 아니라 소부장 영역을 좀 많이 확장해가지고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단기 매매할 만한 것도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있고 기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반도체 이야기 한 김에 조금 더 하면 제가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월덱스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조금 미스났어요.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월덱스가 조금 미스나면서 요날 이제 음봉이 좀 세게 나왔는 요날 이제 음봉이 좀 이렇게 두 개가 쾅쾅 떨어졌는데요. 예상치보다 한 10% 정도 미스가 났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좀 다시 좀 되돌리는 모습을 나왔는데, 좀 월덱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하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네. 지금 하반기부터 신규 라인 가동 개시한다라는 거 나왔거든요. 1분기는 결국 인건비하고 원자재 상승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계속 증설되고 있는 현재 2개동 신축하고 있고 3분기부터 이제 신규 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니까요. 가동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 실리콘 이용해가지고 쿼츠라는 그 반도체 소재를 식각에 이용한 소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지금 원익 QNC로 우리가 증설의 효과를 봤잖아요. 증설이 되는 종목들은 분명 실적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증설되는 게 올 3분기나 4분기 정도 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예상 실적치가 내년에도 한 3천억, 3,400억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매출이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해볼 만하다. 증설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 투자가 아니라 좀 반도체 소재 장비로 조금 장기 투자 조금 싸게 아직 덜 오른 거 고르신다라고 하면 월덱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원익 QNC도 비슷한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원익 QNC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을 잘 내니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비슷한 자리에서 월덱스는 한번 눌렸고 원익 QNC는 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금 월덱스는 늘어졌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투자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 좀 긍정적으로 저는 일단 해석하는 종목 중 하나가 반도체 소재 중에 이렇게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그널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그 3일부터 네. 계속 기관이 매도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날을 앞두고 네. 계속 매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느낌적으로 안 거지. 뭐 그쵸? 그럴 수도 기관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쫙 빠지고 다음 날까지 또 빠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근데 원익 QNC 같은 경우는 그 전서부터 실적 발표일 전서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관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기관 장세니까. 요즘 완전 기관 장세고요. 주식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수는 외국인이 만들고, 그러니까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만들고, 수익률은 기관이 만든다. 세부 수익률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어쨌든 현물에서 매수나 매도에는 크게 관여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종목들은 지금 뺑뺑뺑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 수익률 게임인데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어떻게든 너무 한 2,700 이상 올라가면 좀 줄이려고 분명히 할 거고요. 2,600 이하 2,600 언저리오면 또 매수하려고 하고 있고. 폼이 바운더리가 한 5에서 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매매를 하는 건데 특히나 실적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업종 종목들은 사실 좀 매도하기 좋은 명분 사유가 되는 거고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고 또 향후에도 좋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그냥 추세 따라서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포지션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따라가시는 게 이거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쪽에 사실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은 큰 그림을 그리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수대에서 들어오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거 외국인들 코스피인데요. 뭐 거의 이제 관여 안 하고 있죠. 현물은 이번에는 완전히 줄었어요. 600억, 18억, 500억 막 이런 상태니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난주에 선물에서 이제
9천억 들어왔다. 우리 이거는 좀 의미 있다. 1조 2천 갔다가 했는데 다행히 월요일 좀 일부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좀 덜 나갔고요. 어제도 좀 1,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선물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보는 아마 장중에 좀 폭발적으로 사주면 지수는 좀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이거 관련된 리포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이제 누군가에게는 기회다인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미 악재는 선반영돼 있다. 네, 요약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극단적 공포 수준까지 도달했다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이제 환율이 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환율이 많이 오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구간이 오면 아니 원화 약세 구간이 오면 이제 원화 우리나라 환차익 매력도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게 당연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70원 이상에서는 이렇게 되면 2분기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환율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조선, 운송, 반도체, 자동차 지금 사실 다 시장 중심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림을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현물을 엄청 많이 이제 줄여놓을 만큼 다 줄여놓은 상태. 더군다나 이제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상태예요. 근데 2분기 보니까 이 정도면 그냥 단순하게 달러 환산 코스피로 봐도 해볼 만한 구간에 떨어져 있는 상태고 환차익 보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분명 2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얘네들은 선물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선물을 먼저 밑에 포지션 쫙 깔아놓은 다음에 현물로 지르면 선물도 올라가고 현물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양빵이 아니라 이제 세 군데에서 트리플로 먹는 거죠. 1타 3피로 먹을 수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포지션은 지금 그냥 단타. 네, 지금 단타예요. 단타 기관도 치고 단타고 있어요, 단타인데 단타. 이제 우리나라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게 보이면 뭔가 또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엄청 많이 빨리 들어왔다 엄청 많이 빨리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또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주도주의 주식의 생로병사를 볼 때 상승 기간과 하락 기간을 비등비등하게 대등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반 올랐고 1년 반 빠졌다, 1년 반 지금 1년 정도 빠졌죠. 그러면 이제 올 연말쯤 가면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다시 외국인들이 올 여름부터는 조금씩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외국인들이 여기서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제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게 예상치대로 올해 우리나라 순이익 예상치대로 3분기 정도부터 개선이 되는 게 보여지면 또는 수출이 좀 개선이 되는 게 보여지면 분명 외국인들은 먼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외국인들 들어오고 나서 주식 보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계속 선물 시장 보면서 선물이 1조 이상 이렇게 뭉탱이를 왕창 사는 날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수익률 게임으로 접근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예, 오히려 지금 가장 속쓰린 분들은 너무 다 100% 현금화해서 싸게 살려고 예를 들어서 2,500 이하 가면 사야지라고 했던 분들은 사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한 좀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야 돼, 따라 붙어야 되나, 따라 붙자니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팔자니 아니 이제 조금 가만히 있자니 뭔가 이렇게 소외감 느끼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글쎄요, 오늘 어떻게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 요즘에 주유소 가보면,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유사들이 거의 돈을 앉아서 그냥 긁어 모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한국의 특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S-오일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주주가 아람코잖아요. 아람코라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야 이제 러시아에서 원유나 가스를 받지만 S-오일은 사우디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그 원유 수급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또 뒤에서 얘기 드린 거는 S-오일 지금 임원분들은 이제 인센티브 생각에 아주 그냥 얼굴 표정 관리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S-오일은 일단 2분기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GS도 계속 2등주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HD 현대, 이거는 이제 현대 오일뱅크라고 보시면 되죠. 현대 오일뱅크인데,
현대오일뱅크의 힘으로 일단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뭐 배터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섞여 있어서 같이 좀 약간 혼자서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름 관련 주식들을 매매하시려면 SOE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낫다. 당분간은. SOE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이쪽 섹터 애널리스트하고 그게 누구였더라? 현대차증권이었나? 현대차증권 이쪽 섹터 애널리스트하고 그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SOE이 다른 애하고 좀 다르게 그 뭐지 그 수직 계열화 네. 예, 요게 해가지고 정제 마진 다른 네. 데는 적자를 보는데 이쪽에서는 흑자를 보면서 오히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상당 경쟁력이다 이런 더군다나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정제 마진 추이 보시면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엄청나죠. 예, 거의 뭐 그냥 정제 이거는 경유 같은 경우에는 딴 데는 이런데요, 그렇죠? 아니 딴 데가 아니라 이제 연간 다 정제 마진의 과거 추이예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마진율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2022년도가. 그러니까 그렇죠. 휘발유도 엄청 마진이 남고 지금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유가가 다시 이제 하락세로 돌아갔을 그렇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래서 지금 SOE나 다른 기름주 매매하신 분들은 전쟁이 급격하게 종료가 됐을 때 투자 심리가 분명히 다른 쪽으로 확 휘둘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런 거는 실적이나 이런 거와 무관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심리가 워낙에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쟁 종료라는 기사가 갑자기 나온다던가 또는 지금 사실 유가가 최근에 급등세는 멈췄거든요. 하락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까지 달려갈 태세예요. SOE이 2분기 실적까지 좋을 때까지 이 신고가를 뚫어내고 갈 태세입니다. 그거는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 정고점 부근에 와서 신규로 뭔가 붙기에는 좀 지금은 애매하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정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살살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기사 한 방에 훅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보시되 일단은 특히나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추세 꺾인다는 느낌 들면 일단 한번 팔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마 또 일정 부분 또 떨어졌을 경우에 충분히 또 추가 매수의 기회나 단기 매매할 자리는 또 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은 항상 그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리 좋은 조식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어떤 이유가 나왔을 때 꺾일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반등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잘 생각하면 맞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네. 그게 또 오히려 그럼요. 매도 네. 매수 네, 타이밍이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특히나 기사 한 방에 휘둘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 저 채팅창에도 잠깐 올라왔지만 아모레에서도 또 한 30억 직원 네. 3명이 횡령한 사건 네. 난 지금 봤네. 네, 그건 꽤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매달 있을 정도입니다. 아, 네, 이거 오스템 요새 임플란트부터 무슨 뭐 시작해서 뭐 유행인 것처럼 그냥 쫙 지금 터지네. 거의 뭐 누군가 계속 정리해가지고 쭉 있을 정도인데 화학 얘기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면 가성소다도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가성소다 하면 떠오르는 종목 하나 생각나시나요? 혹시? 가성소다? 네. 모르겠는데. 롯데정밀화학하고 롯데정밀화학. 백광산업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요거는 조금 된 리포트인데요. 4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특별하게 바뀐 게 없습니다. 일단은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가성소다가 주로 많이 쓰이는 게 그 알루미늄 정제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알루미늄 네. 원료로.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뭐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재고도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앞으로 계속 이제 알루미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나 가성소다는 특히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향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줄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하긴 좀 배고픈가 봐. 어제 옆에서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계속. 어제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에 샐러드만 먹었더니 아이고. 어제 와이프가 얼굴 붓게 나온다고 샐러드 먹었어. 저녁에 맥주 먹고. 이제 마눌님들이 다 무서워. 그래서 요거 참 알루미늄 요거 이제 전기차가 경량화 수요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루미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가성소다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는데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LG화학이나 하나케미칼 이쪽이에요. 근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이나 백광산업이 좋습니다. 백광산업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백광산업이 가성소다가 이제 반도체 식각 소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있고요. 한번 주가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반등하는데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보고 말까요? 저기 밖에서 김민수 대표 발 동동거리고 있어요. 아, 벌써 26분이네요. 시간 많이 갔네요, 오늘은. 여기 내용이 없나 보네. 설레임님 아침도 얻어맞고 다니다니 굿. 근데 오늘은 못 얻어먹었다는 네, 거. 어제. 네, 여기 보시면 회사업체가 하나솔루션이 1등, 그리고 LG화학 2등이긴 한데 전체 매출비 중에서 순이익을 담당하는 그 큰 비중은 롯데정밀화학이랑 백광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백광산업 가동소다가 올라가면 이제 백광산업하고 롯데정밀화학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롯데정밀화학이 상대적으로 어제 좋은 모습을 냈어요. 어때? 롯데정밀화학이. 그래서 롯데정밀화학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릴 게 몇 개 더 있긴 한데 네,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해요. 네. 내일이죠. 어제 화학 소재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긍정적인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형 화학보다는 중소형 화학 업체들 위주로 여기도 똑같이 소부장 접근하는 것처럼 똑같이 화학도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학주가 사실 우리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네.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까지만 딱 그거까지 하시는데 아니, 왜 내일. 피크아웃이냐면 이제 가격을 물량을 쏟아내니까 이제 거기는 피크아웃이 나오거든요. 근데 피크아웃을 만들려면 소재는 계속 밀어넣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2분까지 실적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